자연의학 치료제 연구 결과 왜 엇갈리나? 박사님, 글루코사민이 효과가 없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정말 그런가요? 지난해 가을 한국에 사는 환자들로부터 전화와 이메일이 쏟아졌다. 글루코사민뿐만 아니라 비타민 E, 셀레늄, 베타카로틴, 비타민 A, 비타민 B, 소팔메토 등 좋은 효과가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복용하고 있는 자연치료제에 대한 왜 어느 날 갑자기 효과가 없다느니 몸에 좋지 않다느니 하는 식으로 엇갈린 발표가 나오는 것일까? 나도 이 점이 궁금하여 여러 가지 자료와 책을 찾아보며 원인을 추적해 보았는데 미국에서는 양심적인 의사들에 의해 이런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있는 책들이 속속 출간되고 있다. 독자와 환자들에게는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 내용을 요약하여 사이트에 올렸고 여기에도 소개한다. 건강제품 지지자들은 미국 정부에 연구 자금을 신청해도 종종 거절당하고 소규모 자금으로 연구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반면 건강제품 험담자들은 거대 제약회사들로부터 후하게 연구 자금을 받아낼 수 있고 소비자들을 잘못 인도하는 연구를 해낸다. 그러면 건강제품 험담자들은 왜 이런 잘못된 연구를 하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건강제품을 선호하여 건강제품 업계는 날로 커지고 점점 더 믿음을 쌓아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제약회사에서 볼 때 자기네 시장을 잠식하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이며 미래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회사는 사람들에게 건강제품을 먹는 것은 바보짓이고 돈 낭비라고 믿게 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건강제품이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종종 발표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건강제품에 대한 교묘한 탄압이다. 연구 결과는 어떤 사람을 연구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인종, 연령, 생활습관, 식생활, 건강상태, 유전성, 질병에 잘 걸릴 환경 등에 따라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로 식사를 해결하는 저소득층은 건강상태도 좋지 않고 당뇨에도 잘 걸릴 수 있으며 유전적으로 암 인자가 있는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도 높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정적인 연구 결과를 유도해낼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용량도 매우 중요하다.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용량을 적게 쓰면 효과를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육식을 주로 하여 몸에 아카리돈산이 많은 사람은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라딘이 많아 관절염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글루코사민을 남들과 같은 용량으로 복용해서는 효과를 보기 힘들다. 이처럼 연구 대상으로 어떤 사람을 모집했느냐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대개 이런 부정적인 연구는 어떤 식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과 얼마나 증상이 심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했는지는 밝히지 않는다. 퍼센트도 숫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한쪽은 10명이 병에 걸리고 다른 한쪽은 5명이 병에 걸렸다고 50% 감소했다고 보도하는 것은 오보이다. 전체 대상이 10명 중 5명이라면 50%이지만 100명 중 5명이면 5%가 감소한 것이고 1만 명을 대상으로 했다면 1만 명 중 5명은
0.05%가 감소한 것이다. 전체 대상 인원을 명시하지 않고 프로테이지만 명시하는 것은 원하는 결과를 과장하기 위한 고의적인 오보이다. 진정한 보도는 100명 중 5명이 감소했다든가 1000명 중 10명이 감소했다는 식으로 확실한 비교 인원을 밝혀야 한다. 건강제품 험담자들이 제약회사의 막대한 지원금으로 이러한 방법들을 동원하여 부정적인 연구 결과를 교묘하게 유도해내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비타민, 약초 성분 같은 자연 성분은 특허를 받을 수가 없으므로 제약회사는 자연에 없는 분자 구조로 처방약을 만들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이 특허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 미국의 거대 제약회사들의 단 한 가지 목표는 follow the money, 즉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미국 제약회사들은 의료계에 막대한 연구자금을 지원해주며 경제적인 이유로 밀착되어 있다. 의학저널지도 제약회사의 광고비 수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미국 식약청 FDA, 즉 FDA, 식약청이 제약회사들과 밀착되어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FDA는 새로운 처방약의 신청비로 3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억 2천만 원, 3억 2천만 원을 받으며 수입을 제약회사에 의존하고 있어 제약회사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입장이다. 한편 이러한 거대한 신청비는 거대 제약회사에게는 큰 돈이 아니지만 건강제품 회사에게는 신청이 불가능한 액수이다. 영국 의학협회지는 미국 제약회사와 FDA의 이러한 밀착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영국 의학협회지 최근에 실린 기사에 의하면 이러한 밀착은 효과가 별로 없거나 위험한 약들도 FDA가 허가를 내주는 위험천만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협회지는 과민성 대장약의 효과는 미미한 반면 부작용이 많고 사망한 경우도 있어 모두 수고했거나 FDA가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처방하는 의사가 지는 조건으로 다시 이 약을 허가해준 사건을 한 예로 들고 있다. 의사에게 책임을 떠맡기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FDA는 처방약의 부작용을 철저하게 조사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임무이건만 FDA의 임무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인데도 수많은 위험한 약들을 허가하여 1976년에 1985년 사이 FDA가 허가한 약은 198개였다. 이 중 52%가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고 1990년 미 정부의 General According Office의 보고에 의하면 사망을 비롯하여 간, 손상, 우울증, 정신질환, 심한 알레르기 반응 등의 부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왜 FDA는 부작용이 있는 약들을 허가해 주는 것일까? FDA 관리들은 부작용의 해보다 약의 득을 보는 확률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1989년 미 의회 조사에서 FDA 관리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런 약들을 신속히 허가해준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 사건으로 5개의 제약회사와 22명의 FDA 관리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일이 있다. FDA는 제약회사의 입김으로 오랫동안 건강제품을 봉쇄하려고 노력해왔다. 1973년 FDA는 함량이 1일 권장량의 150%가 넘는 모든 비타민과 건강제품을 약으로 분류하여 소비자가 살 수 없게 조치했다. 그러나 소비자의 거센 반발운동이 일어나자 의회는 1976년 수정안을 통과시켜 비타민과 건강제품을 약으로 분류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처럼 제약회사들은 눈의 가시 같은 건강제품을 어떻게든 봉쇄하고 싶어한다.
1980년대 한때 FDA는 달맞이꽃 종자유, 블랙커런트 씨유, 보라지 오일의 감마니롤 랜산, 캡슐 제조 과정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판매 금지를 선포하고 GLA 생산회사들의 제품을 모두 압수한 적이 있다. 이에 트레코랍스라는 회사가 용기 있게 FDA를 고소하고 수십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들여 투쟁한 결과 3명의 판사들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상한 법을 만들어낸다며 FDA를 크게 꾸짖었고 FDA는 패소했다. 또한 FDA는 자연치료제품 라벨에 이 제품은 FDA에 의해 검증된 것이 아니다. 이 제품은 질병의 치료나 예방과 상관이 없다라는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자연치료제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건강식품으로 부르도록 했다. 물론 제약회사의 로비 때문에 이런 법이 생긴 것이다. 자연치료제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아니고 그냥 식품이다 라는 식으로 의도적으로 격화시킨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약초 제품들은 그냥 식품으로 판매되며 어떤 치료작용이 있다고 명시하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약초 제품을 약으로 인정하고 생산, 판매하게 한다. 독일에서는 약초 특별위원회가 있어 200가지 약초에 대한 연구 논문이 완성 구비되어 있으며 이 기준에 맞춰 생산되는 약초 제품은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약과 똑같이 어떤 치료작용이 있다고 명시할 수 있고 의사 처방이 있으면 보험 처리도 된다. 예를 들어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킹코가 뇌혈관과 말초혈관의 순환장애 치료약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의사가 처방할 수도 있고 의사의 처방 없이 살 수도 있다. 킹코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3대 약 중에 하나이며 1년 매출액이 무려 5억 달러에 이른다. 이와 반대로 미국의 FDA는 유럽과 같은 제도를 거부하고 킹코를 약초가 아닌 식품으로 분류하여 어떤 치료 효과가 있다고 명시하는 것을 불법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약초 제품은 어떤 치료 효과가 있다고 대중에게 광고할 수도 없고 의사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도 없게 되어 있어 판매가 크게 제한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제약회사가 원하는 바이다. 제약회사는 소비자가 약초의 효과에 대해 많이 알수록 처방약의 매출이 감소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FDA는 많은 과학자들의 건강제품에 대한 연구를 기각시켰다. 그 예를 보자. 엽산 같은 경우 엽산이 부족하면 태아의 등골 돌출이나 언챙이, 사지 기형 등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다. 이런 엽산의 작용에 대해 수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지만 FDA는 번번이 기각을 했다. 그러나 FDA 기각에도 불구하고 미 보건국 질병통제센터 미 산부인과학회는 가임기의 모든 여성들에게 기형아 출생의 예방으로 하루 400mg의 엽산을 권고하는 캠페인을 시작했고 이 압력에 못 이겨 FDA는 결국 엽산의 효능을 허가했다. 칼슘 같은 경우도 FDA는 칼슘이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확실한 연구들을 기각시켰다. 오랜 논쟁과 투쟁 끝에 결국 FDA는 칼슘을 허가했지만 그러기 전 그 배후에는 거대 제약회사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니었을까? 골다공증 처방약 시장이 거대 규모이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오메가3 모든 학회와 수백 편의 연구 논문들이 심장병, 중풍을 예방하고 관절염, 염증, 암 등을 예방하는 오메가3를 복용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FDA는 이를 기각시켰다. 그 이유가
심장병 처방약 시장이 거대 규모이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1994년 오메가3의 이러한 효능을 인정하지 않는 FDA를 고소했다. 7년간의 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논문들을 포함하여 반박할 수 없는 증거자료들로 맹공격을 하여 드디어 FDA는 항복을 했고 오메가3 섭취는 관상동맥, 심장병의 확률을 감소시킨다. FDA는 이를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결론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조건을 달았다. 결론적인 것은 아니다? 라는 조건부 항복에 만족하지 않는 오메가3 오일의 섭취는 관상동맥, 심장병의 확률을 감소시킨다라고 조건부를 빼달라고 신청을 했으며 이와 아울러 FDA 이러한 통제 때문에 1년 만에 15만 명의 미국인들이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것도 계산하여 첨부했다. 10년간의 긴 소송 끝에 2004년 9월 8일 FDA는 마침내 근거가 있으나 결론적은 아니지만 오메가3의 EFA, DHA는 관상동맥 심장병의 확률을 감소시킨다라는 문구를 라벨에 명수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분명히 법적 승리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FDA가 결론적이라고 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단언하였고 지금도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비타민C 같은 경우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비타민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등 항산화제들은 암과 심장병 예방에 권고하고 있는 이유는 엄청난 양의 연구 논문이 있기 때문이다. 항산화제와 암 관계의 권위자인 버클리 글래디 블랙 박사는 이러한 효능의 허락을 FDA 신청했으나 기각되었다. 또 노벨상 수상자인 폴링 박사도 비타민C의 감기에 대한 효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다. 폴링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비타민C가 감기의 증상을 경감시키고 빨리 낫게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 후 1970년부터 폴링 박사의 주장을 테스트하는 연구들이 이어졌고 20개가 넘는 모든 연구들이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 비타민C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감기약보다 효과가 더 좋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FDA는 비타민C 제품의 라벨에 이러한 효과를 명시할 수 있는 허가를 끝내 내두지 않았다. 반면 감기약 제약회사들은 수억 달러의 광고비를 들여가며 감기에는 이약이 정답이다 라는 것을 대중에게 주입시키고 있다. 이들은 엄청난 규모의 감기약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사실상 시중의 감기약들은 해열 진통, 기침 증상만 가라앉히지 감기 바이러스를 죽여 감기를 치료하는 감기약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110년 전에는 거대 제약회사도 없고 처방약도 없었다. 그 당시 의사들은 모든 약초를 사용해 환자를 치료했다. 그때는 약초를 치료제로 썼고 지금처럼 건강식품이라고 격화시키지도 않았다. 그때는 지금과 같은 헐뜯음도 없었다. 2010년 FDA와 거대 제약회사들을 고발하는 FDA라는 책과 Death by Drugs라는 책을 내게 보내왔다. 이것은 이 단체가 FDA와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아직도 정의의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는 소식지와 다름없다. 역사가 늘 그랬듯이 정의는 이긴다.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나는 끊임없이 약과 병원보다는 자연치료제를 여러분들께 전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결국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